교재를 보시면은 이제 포태법에 대해서 좀 나와 있죠. 포태법은 그래서 아까 그 전업영화법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정양령이라고 부르고 요거를 아까 양사궁, 궁이 4개 있죠? 양사궁이라는 거. 요거를 음사궁이라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정원역법은 어떻게 보면 저쪽 구성법과 구성하고 짬뽕이 돼 있죠? 이게 물론 정원역법은 주역, 그 다음에 오행, 그 다음에 구성 다 짬뽕 시켜놓은 게 정원역법이에요. 짬뽕 시켜놨죠. 그래서 요거를 양사궁, 음사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외워야 된다. 이 간병. 그리고 왜냐면은 이 정음역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중국서 나온 패철도요. 정음역법은 정음용은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정음용은 이게 동그라미 이렇게 흑점으로 쳐놓고 정양용은 그냥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청정으로 해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청항으로 해놨죠. 정양용은 빨간 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청색으로 정음용은 그렇게 해놓기도 하고 원래 나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경이 아무런 정음용, 정양용이 표시가 안 됐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쓸모없는 나경이에요. 쓸모없는 나경 자체가. 근데 지금은 검은색으로 표시를 해놨거나 정음용은 정양은 그냥 아무 색깔을 안 해놓거나 그렇게 해놨죠. 두 가지를 4층에 해놨다. 나경 4층에 나가 있죠. 그래서 왜 이것이 중요한 거냐면 아까 이제 그런 왜냐면 아까는 내가 정음용일 때는 음양을 하고 정양일 때 정양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정음정양법에서도 뭐를 쓰냐면은 정음양을 했을 때는 득수도 정음득수로 하게 되면 거기가 생기가 같은 군끼리 득수가 근데 파구는 틀립니다. 파구는 반드시 반대방향. 정음양을 하게 되면 파구는 정양양으로 파고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동수법을 보게 되면 보동수법을 보니까 향을 가지고 득파를 기둥합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후천수법은 자를 가지고 파구의 기둥합을 보는 것이 후천수법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한번 자세히 음미를 해보세요. 저변편에 음미를 해보시면은 파구는 반드시 흉방으로 빠져야 되고 득수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빠져야지 기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득파구를 보는 거죠. 득수와 파구체를 보는 것이 바로 정음정양법이에요. 그러니까 보동수법은 정음양법은 아니죠. 보동수법은 정음양법은 아니 구성법이 배랍을 해서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정음정양은 같은 소속으로 묶어서 지금 현재 표시를 해놓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음정양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4층에 어떤 그 특별한 표시를 해놓은 것이 정음정양밖에 없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색깔을 아마 그 정음 지금 현재 일반 낙엽에 보게 되면은 요 색깔을 정음용은 까맣게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청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정향용은 아무 색깔을 안 놨거나 4층에 보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정향용.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좀 이해 가시죠? 요거를 뭐냐면은 요거는 간계, 성계, 유계는 태계죠. 태계. 묘계는 징계고 여기다 배납을 시켜놨죠. 여기에 있는 24방의 방위를 24방위를 각각 여기다가 한 자씩 뭐 이거는 석자도 배납을 시켜놓고 한자 배납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것도 8개에다 배납을 시켜놨죠. 자는 감이고 오는 이고 그러면 뭡니까? 간병은 뭡니까? 아까 내가 그 탐낭이라고 했죠? 탐낭. 상길성. 그 다음에 선신은 거문. 그 다음에 유정사축. 요거는 무고. 이게 상길성이죠? 이게. 상길성. 자, 우리 사법으로 해서, 요 사법은 요겁니다. 사법. 이미 배웠죠? 요 나에게 6층으로 보는 거죠, 사법은. 탐낭, 거문, 무곡으로 이렇게, 무곡성은, 그래 뭡니까? 탐낭성은 뭐가 되죠? 탐낭은 목성이죠. 거문은 무곡은 금성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상길성이에요. 상길성. 세 개. 요거는 없죠. 정양은 길성이 하나도 없죠. 단순히 우리가 4개로 나눌 때 묘경임도 정음궁에 정음이지만은 이거는 흉폭성에다가 안 보는 거죠. 이 권을 뺀다. 권을. 요거를 이렇게 그 길성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사길성이라고 해요. 사길성. 보피를 뽑아다가. 그러니까 보피는 중간이에요. 자, 보성수법으로 한번 보세요. 후전수법 보세요. 보피는 다 중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둥이 중간이라고, 기둥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대별할 때는 이렇게 4개로 나눌 때는 4개 나눌 때는 요것도 뽑아다가 보피를 뽑아다가 사기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요거 부차 설명드렸죠. 자, 요거 보세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가 묘가 들어있죠. 원래는 옛날 고서에는 이렇게 나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이렇게 묘경햄이 이렇게 유정사축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반복적으로 알히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게 진경햄으로 되어 있어. 진경햄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요거는 배납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진경햄이라고. 이렇게. 그런데 뭐냐면은 상길, 우리가 상길 육수할 때 상길은 뭡니까? 요거죠. 요거가, 요 세 개가 이게 상길이죠. 상길. 우리가 이 흉폭성이라고 하는 염정에서 3개 뽑아서 요를 뽑아다가 요를 넣어줘. 진경회는 해방에 사격이 있으면 상길이 잡으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혈장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여기에 묘방이 수려한 산이 하나 있어. 6층으로 딱, 나에게 6층으로 보니까, 나에게 6층으로 되니까, 여기에 묘방이 아주 수려하고, 아주 그 청수한 산이 있어. 그러면 길산이죠, 여기가. 길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경방에 또 이렇게 아주 수려하고, 아주 단아하고, 아주 참 흠지는 산이 있어.
그 다음에 해방해가. 여기에 또 있어, 산이 이렇게. 해방해가. 여기도 경방해가 있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면, 이 혈장이 상길성을 다 갖춘 거예요, 이렇게. 상길성을. 그러니까 엄청, 이 혈에 엄청 길성이 많이 비치는 거죠. 응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서 이 사결돼서. 그런데 뭐냐면 절대 이 지혈에서는 우리가 천지일 있죠. 천지혈에서는 천지인이 있죠. 근데 이 지혈에서는 제일 아래쪽 혈에서는 요거를 상기육수로 따질 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못 따져요.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인혈하고 천혈로 올라가야지 상기육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지. 지혈에서는 보이는 것이 안산하고 청룡백호만 보이는데 상기육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육수는 뭡니까? 그대로 외워요. 그냥 간병손신유정 몇 가지. 이게 육수죠. 육수. 간병손신유정이 육수예요. 요거는 무곡성인데, 자, 아까 내가 상결성이라고 했잖아요. 탐남, 검은, 무곡이 상결성인데, 우리가 그 사경에서 논하는 상길 육수를 논할 때에, 육수는 그냥 그대로 간병손신유정이다. 유정사축인데, 그냥 간병손신유정. 근데 요거는 뭡니까? 6개, 요 혈장이 있을 때 6개, 이게 간병손신유정방으로 아주 수려한 산들이 이거를 포진을 하고 있으면은, 엄청난 요거는 대국이 된 거야, 대국이. 이 육수를 갖췄기 때문에. 근데 요것도 지혈에서는 볼 수가 없다. 인혈에서도 힘들어요. 천혈이나 잡아야지. 정말 천혈은 뭡니까? 아까 내가 할 때, 근데 누가 책에다 잘못 썼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풍수에서는 항상 높은 거를 음이라고 그러죠. 낮은 거를 요거를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음 우리가 양용이다 음용이다 따질 때 용이 혈장까지 이렇게 기복 굴고 내려올 때에 상공옥신 그러니까 이렇게 끼고 여기다가 상공옥신은 뭐냐면 용이 높다는 얘기죠. 높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오게 되면은 결국을 끼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이거는 곱하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음용이 되죠. 음용이. 근데 쭉 이렇게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내려버린 거 이렇게 뭉투가 아니고 이 양용에서는 음용에서는요. 이 양용에서는 뭉툭에 넣은 이 양용에서는 이거는 입술을 우리가 구분하기 힘들어요. 입술. 이거는 흔적이 없잖아, 입술을. 여기는 음용에서는 그냥 기복 굴곡하고, 용이 어느 변한 지점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양용에서는 이거는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냥. 뭉툭하니 그냥 쭉 일자로 내가버리는데, 이거 입술 어떻게 막아야 합니까? 근데 입술을 너무 우리가 그냥 애를 쓰고 찾을 필요가 없어요. 즉 말해서, 내가 어떤 혈장을 짓게 되면은, 어떤 이 산을 내가 쓰게 되면은,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묘를 하나 이제 짓죠. 공부를 이렇게 하나 지어, 이렇게. 사상을 쌓죠, 이렇게, 뒤에다가. 그러면, 양용에서는 도두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상이 도두야, 사상이. 양용에서는. 인위적인 사상도 내가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항상 풍수에서는 체와 용을 항상 강조했죠. 체와 용이 있다. 체는 뭡니까? 체는 그냥 그대로 자연적인 상태가 체고 쓰는 거는 비로소 내가 쓰는 거예요. 자연적인 상황을 끌어다가 쓰게 되면 용이 되는 거야. 이게 용이야. 이거. 내가 사상을 쌓는 자체가 용이야. 그럼 입술을 내가 만들 수가 있어. 도주를. 도주에서 체 어디를? 흔적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가운데. 여기가 바로 입수야.
중앙, 사상에서 제일 중앙. 굳이 없는 입술을 찾겠다고 그냥 이렇게 조그만 나무가 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가면 그 얘가 좀 두툼하잖아요. 이걸 입수다 그래.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썼기 때문에 사상을 도두로 보고 두뇌로 보고 입수는 그냥 정중앙을 입수로 잡아. 이게 입수야. 흔적이 없는데 어떻게 입수를 찾습니까? 여기서. 근데 음력은 굴고 기고 이렇게 변화점이 많죠.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거나 굽었거나 이건 다 변화를 시키고 있죠. 산이, 용이. 그러니까 그게 바로 입수가 되는 거죠. 변화점이. 석기가 됐건 그 다음에 이 암석이 됐건 여기서도 암입수다 해가지고 이게 양용에서도 여기에 암이 하나 딱 있죠. 여기가 암이 있어. 이렇게 암이 다른 건 없는지 암이 조금 나와 돌출돼 있어. 이걸 입수로 말해라. 입수로. 그래서 입수에는 암입수가 있고 속기가 있고 그 다음에 직틀이 있죠. 어떤 자연적인 현상, 그러니까 생지라고 했을 때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있으면은 그걸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나의 혈장을 조성하더라도 나중에 거기다가 지금 현재 어딜 가보면은 거기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물론 산도를 만들어놓으면 좋죠. 이렇게 딱 어떤 당초에는 여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흔적을 이제 사상을 싼 다음에 어떤 흔적이 없어졌으면 그럼 그게 입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합니까 우리가? 어떤 용의 진가를 우리가 모르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향을 보는 거예요. 이법에 대한 향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교재에 당대의 양균성 선생님이 창안했다는 14진수법과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식태신법. 이제 제가 14진수법 뭡니까? 향을 기준으로죠. 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득수와 파구의 기롱하복을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수법이 바로 14진수법이죠. 거기는 아예 나와버렸죠. 이것은 14진수법이라고 양균성 선생님이 아예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임양의 앞에 자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득수로 오게 되면은, 그거는, 정답이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치를 걷다가, 이렇게, 법수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14진수법은 아예 양균 선생이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 그리고 10태진수법은 뭐냐? 10태진수는. 10태는 바로 흉수죠. 그러니까 10태진수 방으로 이렇게 파고가 되면은 기르는데 10태진수 방에서 거꾸로 입수가 되면은 득수가 되면은 흉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양균 선생이 14진수법하고 10태진법을 아예 기록을 했는데 거기는 뭐라고 되냐면 이 방에서 예를 들어 자방에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정답을 산처럼 이룰 거다 이렇게만 써놨어. 이렇게 어떤 법수를 따라 적어놓은 게 아니고 그런데 조정동이는 14진수법하고 10태진수법을 가지고 88항을 만들어놓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요 두 개를 조합해서 88항을 만들어놓은 그게 비로소 음양을 응용해서 이 향법을 만든 것이 바로 88항법이에요. 그래서 500이 나온 거죠. 최초 풍수 역사 최초로 사결에서 5별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조정동, 청대 조정동. 양균성 선생은 언제부터 인물이냐면은
800 몇 년이니까, 서기 800 몇 년이니까, 중국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인데, 그때 그 당나라 희종 때, 당나라 희종 때에 국사였어요. 국사라는 건 뭐냐면은, 왕을 옆에서 그 보좌, 이렇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 조언, 음양의 이치를 조언하는 분이 바로 국사인데. 이 양비동 선생은 누구냐면, 이 균성이라는 거는, 이거 효입니다, 효. 지난번에 설명했나? 이 효고, 이게요. 원래 선생 이름은 양이입니다, 양이. 양이. 그리고 이제 그 묘비에는 뭐라고 되냐면, 굽이라고 돼서 굽이. 그리고 이 양반은 양굽이라고 그러고, 양균성이라고 그러고, 양이기라고 그러는데, 이름은 양이기입니다, 양이. 이름이 요 양이기 맞고, 그 다음에 균성은 호예요, 호. 그런데 얘는 하면 지금 현재 현공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양균성 선생이 종사로 되어 있어요. 이분이 창안을 했다고 되어 있다고. 그러면 뭐냐면 지금 현재 이 현공법하고 대치가 되는 게 뭐냐면은 양균성 선생이 뭡니까? 탁천 나경을 최초 천방옥주 만들었죠. 천방옥주 만들고 그 다음에 북축을 만들었어요. 북군 만들었다고. 그런데 탁천 천방옥주 뭐 때문에 그러냐면 양기를 운영해라. 양기가 뭡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물이죠, 물. 물하고 향이란 말입니다. 향. 지금 현재 우리가 풍수에서 말하는 양기란 거는 향과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8학법은 물과 향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향상이라는 얘기를 쓰는 대신 바로 양기를 응용을 한다는 얘기라고. 그래서 88학법은 향상입니다. 더위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물을 타구철을 보고 사대국법에서 사대국법을 물론 운영을 하죠. 운영을 하는데 사대국법으로 해서 물을 돌리는 게 아니고 향을 가지고 돌려요. 향을. 양기를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8층과 9층을 만들고 천방옥축을 만들 때 양균 선생이 최초로 만든 이 수창자가 바로 양균 선생인데, 근데 지금 현재 현공법하고 배치되는 게 뭐냐면 현공은 4층 맞아요. 물도 4층, 산도 4층, 다 4층. 그리고 현공 낙엽은, 현공법에 쓰는 낙엽은 5층까지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치가 안 되겠어요? 이분이 이미 8층을 만들어가지고 물은 반드시 8층을 봐야 된다라고 우리가 응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공에서는 물도 4층, 모든 걸 4층으로 다. 그러니까 배치가 되는 거죠. 양균성 선생을 종사로 보고 있고, 지금 88학법에서도 양균성 선생을 종사로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조구동 씨가 최초로 5개를 만들었지만은, 88학법으로 5개를 만들었지만은, 지금 이 응용은 이렇게 배치가 되고 있다. 그럼 참고적으로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기와 직기를 우선 이제 빨리 알아야 되는데, 물론 아까 주역 안에도 역학 8개 안에도 엄청난 어떤 철학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도. 그러니까 5천년 전에 누굽니까? 복희 씨가 선천팔계를 만들었죠. 선천계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4천년 전에 문왕이 후천계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후천계를. 그런데 뭡니까? 아까 선천팔계, 아까 정윤영합법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후천계 나온 게 아니라 선천계 나왔어요. 선천계에서 정윤영합법이 태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선천계는 뭐냐면은 어떤 우주 만물이 어떤 질서와 조화가 있게 딱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현재 우리가 응용하고 있는 후천, 문왕 8개, 여기는
완전히 이제 개파로 돼 있죠. 이제 세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현재 어떤 조화가 질서가 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보세요. 아까 그거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딱 대치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장남과 장손. 그 다음에 중녀와 중남. 그 다음에 이 막내와 삼남과 삼녀가 다 되게 배치가 되게 이 삼천계는 그렇게 돼 있어요. 어디 하나 이렇게 틀어진 게 없어. 근데 어떻게 후천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아버지가 장손하고 딱 대치가 장녀하고 대치가 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또 어떻게 막둥이 차남하고 대치가 되고 요런 세상이라고 지금 세상이. 그런데 지금 쓰고 있는 나경은 질서가 없는 후천팔계를 쓴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세상. 후천팔계. 지금 현재 나경은 후천팔계를 쓴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그 포태법은 어차피 지금 이제 이 포태법을 이거는 이제 어차피 88학법을 할 거니까 이걸 이 사절법하고 이걸 하셔야 되고. 그래 결과적으로 그거죠. 어떤 우주 만물의 어떤 기운이 이렇게 조림이 되게끔 이렇게 향을 맞추는 거죠. 마지막 용진열쇠가 이렇게 상의 용이 음이죠. 용어는 음을 이렇게 여기 와서 음이 딱 멈췄어. 그러면 물이 딱 돌아서 나갈 때 이 파붙여. 이거 양이죠. 물은 양기죠. 이게 음과 양기, 용과 수, 이걸 우리가 교합이라고 그러죠. 교합. 그 다음에 또 이 교구라고 그럽니다. 교구는 합방이라고 합니다. 교구는 이게 짝짝꿍 합방. 그 다음에 상배. 서로 이게 상배. 배합을 했다. 상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뭐냐면 향법은 지금 현재 아까 용법은 물이 없는 음만 가지고 응용하는 것이 용법인 거고, 용법 그거 아닙니까? 그거 용법은 그거죠. 아까 정음용은 정음양을 해야 되고, 정양용은 정양을 해야 되고, 물은 아예 전개 쳐버리고. 그런데 지금 현재 수법은 물론 구성법 안에도 운영이 많죠. 뭐 가택 구성법도 있고, 그 다음에 생계복도법도 있고, 이게 구성법 맞습니다. 배납을 해서 쓰는 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생기, 천이 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내 나이하고 맞춰요. 그는 나이로 개를 잡죠. 기본개를 딱 해가지고 너 오늘 절체라고 있어. 절체. 끊어질 절자. 절체. 몸이 끊어지니까 너 오늘 몸을 나가지 마라. 이 절체 기운이 오늘 동하니까. 나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생기복도법이야. 근데 생기복도법은 내 나이를 기본개를 해가지고 상지선동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구성법은 엄청나게 많아요. 가지수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우리가 오행. 자, 요거는 뭡니까? 천간이죠. 천간. 이게 양기죠. 양기. 기운은 천간. 그래서 요거는, 이 가불변경 무기 영신 요거는 뭐 때문에 나와 있냐면요. 요거는 천간이에요. 요거는 일이죠, 일. 양기는. 양기는 항상, 요거는, 태양 아닙니다, 태양. 태양은 일이죠. 그 다음에,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 수레.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바로 지지죠, 지지. 지지는 뭡니까? 요거는 음기란 말이에요, 음기. 요거는 뭡니까? 음기는. 요건 달이죠. 달은 월이죠, 월. 그래서 요 12개가 12월 있죠, 우리가. 그런데 요 일에 우리가 매일 간지가 바뀌니까 여기서 이렇게 붙여간단 말이에요. 갑자, 을축, 병인. 옛날에 우리가 1, 2, 3, 4 썼습니까? 옛날 생각 때 다 이렇게 갑자, 을축, 병인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월 거를 요 12개월이죠. 자, 1월이야. 요거는 불병이죠. 모든 것이 인부터 들어가죠. 인묘진사, 요거를 봄이라고 해요, 봄. 그 다음에 사오미. 요거를 4, 5, 6. 요거를 여름. 신유수를 7, 8, 9. 가을. 그 다음에 해자축을, 이거 겨울이에요. 북방겨울이라고 그러죠. 요거를 이제 10, 11, 12.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란 거는 월이에요, 월. 음기고, 음기. 그 다음에 천간은 무조건 양기야. 그리고 태양이고, 요걸 일로 본단 말입니다, 일로. 근데 요거를 월을 이렇게 하나씩 운영하죠. 갑자, 을축, 땅에 두 개를 붙여가지고. 천간과 지지를 붙여서 하나 일진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양을 이렇게 합쳐주는 거예요. 음양. 근데 뭐냐면 이제 대부분을 보게 되면 이 사주팔자에 이 동궁보다 이렇게 흘러가는 대운.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시간이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내가 원국이 있죠, 원국. 원국은 요거는 본명이죠. 내가 벌레 타거나 요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죽어도.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사주팔자는? 이게 바로 사주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주팔자예요. 요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요거 운동. 운동가 뭡니까? 흘러간다는 얘기죠, 요거는 시간. 요거는 뭡니까? 요거는 체야. 요거는 용이야. 이게 체. 항상 운명은 체와 용이 있어. 용. 운동은 용이 쓰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용신이 본명에서 보니까 용신이 요거야. 이 사오미. 이게 불이죠. 요거 하, 요거 금, 요가 목, 요가 수죠. 내가 불을 오르고 있어. 근데 다행히 이 운노가 불로 가게 되면은 나는 엄청 발목을 해버리죠. 실제 원국은 참 별별일 없어.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역학자들이 본명은 잘 이건 참고만 할 뿐이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운동입니다. 대운하고 소운, 세운. 이 세운을 가지고 보는 거죠. 이게 세운도 이렇게 가니까 돼요. 이게 인묘, 진사 이렇게 세 개씩 나가버리니까 한 번 운이 나빠지게 되면은 이 세 단계를 거쳐야 돼. 요 지나가야 바로 내가 요거 근데 내 운이 이렇게 인묘, 진으로 시작되게 되면은 어차피 여기까지는 걸쳐야 돼. 요거 지나서 여기서 내가 이제 빛을 발하는 거지. 근데 미안스럽게도 내가 어떻게 세상을 잘못하고 나게 되면은 60살에 운이 온 사람이 있어요. 61살부터 대운이.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운명을 내가 못 바꾼다고 그랬죠. 이거 사주팔자 바꿀 수 있습니까, 이거? 그런데 장경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복 불선일이다. 하복은 지나간 날을 되돌릴 수가 없다. 이미 내가 하와 복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운명이죠. 시군자. 마땅히 군자가 한다면은 탈신공 개천명. 그러니까 신이 하는 일을 빼앗고 탈신공이라는 말은 그자 그대로 신이 할 수 있는 걸 내가 뺏어버리고 개천명은 하늘이 주는 운명을 바꾼다.
그게 뭡니까? 이것밖에 못해요. 조상 언덕밖에 이것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합니까? 그럼? 운명이 이렇게 지지리도 60도 한 달에 이렇게 대운이 오게 시작됐는데 이걸 내가 바꿀 수 있습니까? 한 번 준 이거는 못 바꿔요. 이거는 죽어도 너는 아무리 이 우리나라에서 이 세상 앞날을 본 계룡산에서 80년 동안 돌을 닦았던 분도 이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뭔만 바꾸냐면 이것밖에 못 바꿔. 조상 이것밖에. 그게 바로 뭡니까? 풍수죠. 풍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 풍수밖에 없어. 장경에 그래야 돼. 장경에 보면은 80만 몇천 명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신이 하는 일을 빼앗고, 예를 들어서 하늘이 주는 운명이 너 60살부터 너는 운이 와라고 줬죠. 대운을. 너는 그때부터 네 이제 붓기가 이것이 이제 타면서 요 뒤로는 좋아요. 한번 요 세 장이 걸치니까 70일, 80일까지 좋아. 근데 내가 60살 여기서 지금 41살이야. 내가 60살까지 살란지. 그 전에 어떻게 잡아서 죽어버리지 모르는데 어떻게 60살 한 달까지 기다려. 이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조상 언덕백기. 그게 바로 신이 하는 일을 빼앗고 하늘이 주는 운명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노력하라는 얘기죠. 장경에서도. 그냥 부모를 저하신 부모를 그냥 그 지푸라기 싸가지고 아무 던지지 말고 정성을 다하게 되면은 이 조상 언덕을 네가 바랄 수가 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운이 좋아도요. 지금 현재 이 대운 제가 실지 인묘진사호 요거는 뭡니까? 인묘진사호라는 건 요거는 바로 양기를 뜨는 거죠. 요거는 따뜻하죠. 봄 여름이니까 내가 따뜻한 요것이 본명이 아주 차. 아주 음지야. 근데 요것이 있었는데 이 본명이 음지란 건 뭐냐면 아주 습하고 음모로만 이렇게 조합이 돼 있어요. 근데 요 운이 와줘야 되는데 요 운이 수적으로 안아주는 거야. 이 따뜻한 운, 요거를 조우라고 그러는데 이 조우가 안아주니까 나는 항상 이렇게 조금 남보다 처지고 이 노력을 똑같이 같이 해도 항상 나는 뒤쳐져. 그거 뭐냐면 요것이 이 따뜻한 기운이 조우를 안 해주니까 내가 항상 뒤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따뜻한 기운이 안 와도 노력하고 요거 환경, 요거 조건, 그 다음에 이 조상의 언덕이면 요거 따뜻한 기운, 요 이상의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근데 여기서 못 바꿔요. 본명에서. 그게 바로 풍수고, 내가 설명한, 요 얘기를 설명한 게 아니고, 이거를 빨리, 지지. 요거는 월이고, 요거는 양기다. 요거는 음기고. 근데 뭐냐면, 천간에도, 지금 현재 풍수에 쓸 수가 없는 것이 요거죠. 요 두 장을 못 쓰죠. 무기는. 요거 못 쓰고. 가불경진 경신인계. 그러니까 우리가 24자를 써야 되는데, 요거 뭡니까? 못 쓰니까 8천원. 요거는 8간? 요거는 8간이죠? 8개밖에 못 쓰죠? 그래서 아까 요거 뭐라고 쓰니까 4유를 쓰는 거죠? 4유를. 그래, 여기 12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12간. 요거는 12간. 그 다음에 요거 12기. 합해서 24방이가 되는 거죠. 8간 4유. 요거는 8간 4유만 쓴다. 다른 거는 운명을 올리고 열심히 풍수 공부해가지고 조상의 언덕을 많이 받도록. 자, 아까 얘기했던 그 삼합정자법이 있죠. 왜냐하면 삼합법을 이걸 향으로, 이 향과 이 자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 삼합법 나오면 무조건 향은 하나도 없어요. 향은 아닙니다. 다 자법이에요. 삼합은. 이 포태법도 자법입니다. 포태법. 이건 자입니다.
이거 나와있죠? 사업정략법 해가지고. 사업포트법, 이거는 생왕방, 생왕묘 이렇게 되어있죠. 근데 여기 그 교재에 보게 되면 정음정양법에 의한 항법 이렇게 되어있죠. 2번. 근데 거기에 이렇게 쓰세요. 그래, 동궁이라는 게 빠져있죠. 동궁. 아까 설명드렸는데, 미리 설명을 드렸는데. 자, 입수령이 간병선신 묘경임이 유종사축 입수령이라고 한다면은, 향은 반드시 간병선신 묘경임이 유종사축으로 똑같이 나라 이렇게 돼있죠. 요 말만 돼있지, 동궁은 안 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교재에. 그렇게 돼있죠. 써져 있습니까, 교재에? 이거 나중에 했는데. 단, 입수령과 같은 궁이, 같은 궁이라고 그러나? 같은 궁의 향은 취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같은 궁이라면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단 입술과 같은 궁의 향은 취하지 못한다. 해놓고 예시, 예 해놓고 이렇게 예 해놓고 요거 제일 요거 하기 쉽니다. 일단 감자 씁시다. 자자 쓰고 자게 신. 자게 신. 신진인 경우 관계 신진인 경우 요 관계 신진이 뭐죠? 인 경우 요거 하고 요것이 뭡니까? 자기 신진은 파군이죠? 파군. 그렇죠? 자기 신진인 경우 용이 이거 아닙니다. 이거 여기 아니고 요거 아까 오인술 이 인술 경우 입수령이 임령일 경우 입수령이 임령일 때 자자 오양을 자자 오양을 놓지 못하. 입수령 임명일 때 자자 오양을 놓지 못하. 이거 같은 동궁끼는 안 된다고 그랬죠? 같은 궁이란 말이 동궁이에요. 그러니까 오인수의 경우 입수령이 임명일 때 자자 오양을 놓지 못한다. 이 오양이 있죠. 오양을 놓지 못한다. 이 임명은 이기는데 같은 요거는 하나의 현대기간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나 묶어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박잡이라고 그래요. 박잡이라는 건 뭔 얘기냐면요. 이렇게 좀 기운이 이렇게 순척하지 못하고 어떤 혼탁한 기운이 이렇게 묶어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이 안에는 똑같은 그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술이 여기에 이계에 배당이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용도 같은 성분이고 향도 같은 성분이면 지금 말해서 음과 향이 같은 성분이라는 얘기라거든. 음과 향이 같은 성분이 되니까 요거는 박잡이라는 거라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요거는 음용이니까
이거는 양명이 아니고 음령이니까 5인민수는 다 음령이죠. 음령이니까 나머지 12개 중에서 자 여기 12개죠. 6개, 9개 이렇게 12개. 12개 중에서 요것이 이 뭐야 그 동국만 채우지 않게 되면 12개 용 중에서는 12개 용을 다 채울 수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4개를 빼놓고니까 실질적으로 몇 개만? 6개 항만 채울 수가 있죠. 여기서는. 요거는 빼놓고 있으니까. 같은 동궁을 재놓고 항을 놓기 때문에 8개의 항을 여기서 음력에서 놓을 수가 있죠. 요것도 똑같습니다. 유종사축도 그렇고. 근데 왜냐면은 요거를 예를 든 것이 이거는 엄청나게 가능성이 임용이나 요거는 임용일 때 이게 제일 많이 혼동을 합니다. 이게. 임용은 저 옆에 자아가 옆에 붙어 있으니까 자자 오양을 놓죠. 충분히 놓을 수 있잖아요. 아 임자 이거 이제 패치를 보면 임자도 있잖아요. 이게 자자 오양을 여기다가 자자 오양을 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놓을 수가 있죠. 임용인데. 그러니까 여기 요거를 예시를 한 거예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